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원주와 횡성에 폭염경보가, 영월과 평창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강원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4에서 35도로 예상되는데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화천댐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강원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요. 원주시에서 방문 판매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8월 1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환경부의 양구 수입천댐 건설 계획에 대한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구는 소양강 댐의 트라우마를 가진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화천댐 물의 수도권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해선 국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강원도민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혁성 원주시 의원이 어제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원주에서 열린 격투기 대회 로드FC에서 숙박비와 대회 장비 등 보조금 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며 대회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자신들이 3억 5천만 원을 더 투입한 상황에서 적은 돈에 손댔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강원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특수교육 학생 수는 3,200여 명으로 4년 전보다 300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원주와 춘천, 강릉에 강원 특수교육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화천댐의 물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자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유정배 지역위원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화천댐의 물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인 현재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강원자치도가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 정부 계획이 지난 7월 30일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의 14개 지역에 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가운데 양구군에 방산면에 있는 수입천 지역에
수량이 1억 톤에 이르는 대형 댐을 이제 다목적 댐으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지금 정부가 어저께 환경부에서 이제 그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주민 반발이 심하니까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추진 여부를 속도 조절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향후 동향과 추이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있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뭐 그 정확한 댐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 1억 톤에 이르는 그 저수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구 방산면과 DMZ 남방 한계선까지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 구역인 수익천 일대가 다 수장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부가 사실 국제사회에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벌리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평화의 댐도 있고 화천댐도 있고 소양강댐 등에 의해서 지역이 완전히 그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양구 군민 입장에서는 양구군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삭제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좀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고 봐야겠지만 이렇게 네네.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고 현재 정부가 화천댐 용수뿐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구의 새로운 댐 건설 계획까지 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양구댐 건설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화천댐의 물을 8호 물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약 300만 평 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지금 실증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천댐 물, 소양강댐 물이 합수되는 의화물을 지나서 경기도 팔당에서 취수를 해서 거기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용인까지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천 군을 비롯해서 화천 군민들이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1944년에 화천댐이 생겼거든요. 네. 약 80여 년 동안 화천군이 그 화천댐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약 4조 원에 이른다고 화천군이 지금 발표를 했고요. 한 해에 약 480억에 이르는 피해 금액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과거 80년의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뭐 구체적인 어떤 보상을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천댐 물을 방류한다라는 이 발표가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국민 전체가 지금 격앙된 분위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화천댐과 소양강댐 물을 공급하게 될 시에는 원주 지역에서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주 불온산단에다가 강원도형 반도체 산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계획도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관련 사항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게 단기간에 명확히 해결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용수를 우리 강원 지역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근거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300만 평에 이르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용수 공급과 전기 공급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강 유역에 물을 끌어다 쓰려고 검토를 했는데 남한강 유역에서는 이제 물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강 유역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고 그랬을 때 그래도
비교적 그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화천 8호 호수물을 끌어다 쓰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사전에 충분한 협의, 그쵸. 또 그리고 보상 문제 이런 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게 되니까 지난 80년 동안 그 화천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네네. 네, 앞으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 네네. 그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 문제는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 그러니까 양구와 화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으니까 예. 어저께 환경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후 3시에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그때 이제 화천댐 용수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강원도 또 화천군과 협의 틀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는 그 환경부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그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또 주민들의 그 분노를 잠재울 만한 그런 현실적인 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합의점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저희가 그 화천 군수님하고 춘천 MBC 토론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며칠 전에 다루긴 했습니다. 네.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일치된 견해는 그 용수를 그러니까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 물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계획이 하루 60만 톤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루에 11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톤당 가격을 환산을 해서 대략 그 화천 군수님 같은 경우는 하루 이제 이용량의 50% 정도를 떼서 기금화해가지고 그걸 화천군이 국민의 주민 복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용수 활용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사실 지금 우리가 그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 공급망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화력 발전소와 같은 이제 이런 거기서 생산된 전기라든가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방식의 전기 생산으로 생산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럽이건 미국 시장이건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소위 이제 아리백이라고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100%로 생산된 전기 또 그거를 사용해서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국제 무역 시장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용수와 전기가 풍부한 우리 북한강 수역 지역에다가 아리백 산단을 설치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출 장벽을 넘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접경 지역의 그 지역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기 때문에 댐 건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타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유정배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6분 흐르고 있습니다.
무료 물품이나 강연을 미끼로 신뢰를 형성한 후 물품과 서비스를 부풀려 판매하는 상술인 방문 판매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에서 방문 판매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방문 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소나 대리점, 그 밖에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 물품 또는 강연이나 공연 등을 미끼로 신뢰를 형성한 후 물품과 서비스를 부풀려 판매하는 상술로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피해가 대부분인데요. 네. 특히나 노인 홍보관, 이동식 중개업소로 불리는 떴다방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자적함으로 피해 발생 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피해 처리가 쉽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 조선정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인 홍보관, 일명 떴다방의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무료 물품 또는 강연이나 공연 등을 미끼로 신뢰를 형성한 후 물품 및 서비스를 부풀려 판매하는 상술로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홍보관 상술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함으로 피해 발생 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피해 처리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문 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홍보관에서의 계약 등이 방문 판매에 해당됩니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 구제권의 연령 중 5-60대 피해자가 38.9%, 사유는 계약 해지 및 계약 불이행, 그리고 청약 철회 사유가 68.5%, 품목 순위는 상조 서비스, 투자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건강식품 및 의료용구 순이었습니다. 방문 피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문 피해는 연령대별로 피해 분야가 다르게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20대의 경우 교재 구입이나 박람회 계약입니다. 이 학교로 방문해 판매하는 어학교재나 어학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에서 판매하니까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품질이 빈약하거나 추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결혼이나 돌잔치를 앞두고 결혼 박람회, 유아 박람회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박람회장의 계약 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 미이행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0, 40대의 경우 자녀들의 학습 프로그램 가입권입니다.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습을 실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은품이나 혜택들만 강조하고 중도 해지 시 태블릿 PC의 고가 인수 및 위약금 과다 또는 해지 불가 조건 등의 안내가 미흡해서 발생되는 피해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경우 홍보관 물품 구입, 전화 권유를 통한 휴대폰 구입, 또 샘플 화장품을 권유받고 본품을 구입하는 경우인데요. 이 품질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시중가의 몇 배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휴대폰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최신 폰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개통 후에는 기기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른 피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각 피해 사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어서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 조선정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원주시는 최근 타 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 무료 체험을 미끼로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관의 일명 떴다방에 기승을 부리자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지역 내 홍보관은 7곳이며 아직 구체적인 피해 접수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영업행위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불법 유통 판매 단속을 실시하며 방문 판매 청약 철회 규정
규정 안내 등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청약철의 규정 미준수, 허위 가장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사업체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처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 748-3277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좀 더 알아두면 좋은 점들 있을까요? 네, 방문 판매는 14일 이내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훼손 시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조건 때문에 개봉에 사용을 했거나 이미 설치가 진행된 경우에는 반품이 어려워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시고 철회가 어려운 만큼 충분한 상담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국번 없이 1372 또는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도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가 태봉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요? 네, 원주시가 태봉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시는 당초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공영개발로 태봉산단 조성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최근 산업단지공단이 춘천 거두 일반산업단지와 원주 태봉산단을 놓고 저울질한 끝에 춘천을 선택하면서 방향성을 잃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시는 산업단지공단 내부에서도 태봉산단의 입지가 좋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며 독자개발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더욱이 태봉산단이 최근 도에서 발표한 기회발전 특구 기본 계획에 포함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반영됐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 준비에 나섰나요? 네, 원주시는 최근 산단 조성에 다수의 실적을 쌓은 건설업체를 찾아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등 즉각적인 움직임에 나선 상태입니다. 산단 조성을 서두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시는 업체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시기적으로 일정이 크게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얼마나 빨리 도출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이 민간 업체를 통한 개발로 방향이 바뀌었을 뿐 원주의 산업 인프라 조성이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산업단지 조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태봉산업단지 조성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원주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노후화로 수년째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원주 문막교가 재가설에 들어갔다고요? 네, 노후화로 수년째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원주 문막교가 재가설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6일 오후 문막교에서 재가설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국, 도, 시비 총 331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왕복 2차선, 길이 541m, 폭 14.3m 교량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존 문막교는 지난 1963년 개통됐지만 2010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저 단계인 D등급을 받아 시가 2013년 교량 하부 보강을 실시해 C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2톤 이상의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인근 석산과 산업단지에서 자재 등을 나르는 과적 대형 차량들이 교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기존 문막교의 기둥간 거리는 23m로 하천 기본계획 시설 기준인 56m보다 짧은 탓에 집중호우 시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침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습니다. 시는 2020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및 고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던 4차선 확장은 용도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모쪼록 재가설이 잘 마무리돼서 문막교가 안전한 교량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은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청의 3국 설치 재추진안에 윤곽이 드러났네요. 네, 횡성군청 국 설치 조직안이 다시 마련돼 군의회에 제출됩니다. 횡성군은 지난 6월 군의회에 부결된 조직 개편안을 보완해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등 3국을 신설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683명인 정원을 706명으로 23명 늘리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군이 마련한 조직안에 따르면 기존 1실 17과인 군청